44회 TAT 2급 재무회계 파트 이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번서부터 5번까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번서부터 8번은 따로 나눠서 올릴게요. 자, 1번 갑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의 기준상 재무보고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재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음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를 위해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알 수 있고, 그러고 차기순이익도 예상해 볼 수 있고, 다음에 전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현금 흐름표를 제공하게 되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회사의 소유주는 주주죠. 근데 주주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문 경영인을 따로 앉혀놓고 그 경영인한테 회사의 운영은 대신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투자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영자한테 맡기게 된다라면은 그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했을 때 이 회사를 얼마나 잘 운영을 했는지 평가를 하려면은 보고서가 필요할 거예요.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재무보고서입니다. 그래서 1번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고,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평가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세 번째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로 가능한데, 변동원가 같은 경우는 관리회계 파트예요. 그래서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면은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기업회계 기준상에서는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부회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네,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변동원가는 일반 손익계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2번 갈게요. 2번. 다음은 항공의 상품 재고 짱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당월 기말 상품 재고액과 다음에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지금 기말 상품이 지금 금액이 다 다르죠? 그럼 저 같으면 그냥 기말 상품으로 바로 맞출 것 같아요. 자, 일단 선입선출법이래요. 그럼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야 되거든요. 3월 1일 기초재고가 200개가 있는 상태에서 3월 3일에 매출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매출이 100개 나왔죠. 그럼 이제 아래 거는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날짜가 3월 3일 상태면 100개를 200개 중에 팔았으니까 매출은 지우고 수량을 고치면은 남아있는 잔여 수량은 100개일 거예요. 다음 그러고 아래 내려와 3월 10일이 돼서 매입을 800개를 했죠. 3월 15일이 돼서 매출이 600개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됐죠.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이니까 3월 1일과 3월 10일 중에 먼저 날짜에 해당하시는 3월 1일 거에서 100개를 먼저 차감을 하고, 그럼 600개 중에 100개를 차감하면 500개가 남죠. 그거를 3월 10일에서 차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월 10일 거는 300개가 남았겠죠. 그 상태에서 3월 20일에 매입이 200개가 발생했고요. 3월 30일에 매출이 300개가 나왔죠. 그러면은 3월 10일과 3월 20일 중에 빠른 날짜인 3월 10일에서 300개를 매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3월 20일 거 200개 남았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200개 곱하기 1400 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금액이 28만원입니다. 그래 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계산하실 때는 팔아먹은 수량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판 게 지금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3월 20일 요게 기말 상품이시고 되셨죠? 그러고 3월 1일, 3월 10일이 매출에서 판매된 부분이죠. 그러고 이제 요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요거 곱하기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게 20만원 괜찮으시죠? 다음 그러고 두 번째 게 800개 곱하기 1200원 하시면 96만원. 그래서 매출 원가는 두 개를 합치시면은 116만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안 하고 T 계정을 그려도 푸실 수 있거든요. 매출 원가는 재고자산은 차변에 들어가는 게 기초, 대변에 들어가는 게 기말, 다음 그러고 차변에 들어가는 게 매입, 정확히는 순매입이죠. 그리고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매출 원가. 요렇게 오시죠. 그러고 기초 기말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들어가는 게 자산, 대변에 들어가는 게
부채, 자본이시죠? 있는 자리가 기초예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리가. 그래서 상품은 자산 계정이시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차변에 있죠. 그래서 있는 자리가 기초, 반대편이 기말. 예를 들어서 부채다? 그럼 대변이 기초, 반대가 기말. 이해되시죠? 그러고 매입 같은 경우는 분계로 잡으시면 돼요. 상품을 외상 매입하다 라고 분계를 해보면은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계정이 상품 계정이니까 차변 자리로 매입을 잡아주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매출원가도 뭐 분계로 잡아드릴 수 있는데 매출원가 분계로 잡아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결산 때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분계라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으로 나가는 거 맞는데 굳이 잡아드리진 않을게요. 차변까지만 매입까지만 잡으시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건 아실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한번 채워보게 되면은 기초 자리가 저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기초가 지금 얼마 있었냐면은 200 곱하기 1000을 해서 20만 원이 있었대요. 기초가. 다음 그러고 매입한 거는 3월 10일, 3월 20일 두 개가 있죠. 그래서 3월 10일 거 96만 원에 다음에 3월 20일 거 28만 원 있었죠. 200 곱하기 1,400원에서. 그래서 여기가 96만 원에 플러스 28만 원 되셨죠. 그래서 요게 총 매입이고요. 차변을 다 더하게 되면 얼마냐면은 144만 원이에요. 제가 화면을 멈춰놓은 상태에서 옆에서 계산기를 눌렀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속삭이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3시에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해서 학원이 이제 다시 오픈을 하는 바람에 오프라인 강의 시작해서 낮에 강의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새벽에 찍으려고 하고 2시에 찍었는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딜리트를 누른 바람에 동영상 파일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바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휴지통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복원 파일 막 돌렸는데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 계산하면은 기말 상품은 지금 얼마 있냐면은 200에 다음에 여기 보면 1,400원 있죠. 그래서 기말 상품이 얼마냐면 28만 원이었죠. 여기까지 내시면 매출원가는 차대 비교하시면 나오시겠죠. 그래서 144만 원에서 28만 원 빼시면은 나오시는 매출원가는 116만 원이실 거예요. 되셨죠? 마이너스 28만 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아래 내려갈게요. 3번 갑니다. 3번.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0년도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다시 재무제표에 계상될 기기장치 손상차손 금액이 얼마니에요? 자, 손상차손을 계산하는 공식은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요기액을 빼고요. 마이너스 회수가능액을 빼요. 그러면 나오는 게 손상차손이시거든요. 근데 이 회수가능액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긴 한데 다른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회수가능액은 맥스 둘 중에 큰 거예요. 사용가치와 손실현 가능가치 둘 중에 큰 거거든요. 그래서 회수가능액 이제 손상차손이라는 개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실물자산이나 아니면은 유가증권이나 이런 자산에 대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대한 타격을 받아서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상태가 손상차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을 했을 때 예상되는 돈을 벌 수 있는 가치와 다음에 이거를 당장 내가 못 쓸 것 같아서 당장 팔아먹었을 때 그 가치를 비교해서 둘 중에 회사가 이득 볼 수 있는 거를 회수가능액으로 따지셔야 될 거예요. 회수할 수 있는 가능액이 얼마냐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둘 중에 큰 걸로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걸 왜 적었냐면 문제 푸시다 보면 이론 문제로 AT는 가끔 물어봐요.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에 작은 거다 그럼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 자, 그러고 요거는 이제 2020년도인데 구입한 날짜가 2019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감가를 내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계장치가 취득원가가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여기다 계산 한번 해보면 19년도 요 연자는 이상한 연자 아닙니다. 아셨죠? 연도의 연자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자, 300만 원에 마이너스, 자, 감가를 해야 되는데 감가. 자, 정액법의 내용연수 5년, 다음에 잔존가치가 빵원이래요. 그래서 정액법은 삼각하게 되면은 취득원가에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래서 19년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취득원가가 300만원에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없다 그랬고요.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60만원이 감가상각비겠죠. 그러면 1년 차이는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동일하겠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되셨죠? 자, 저는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자리 들어오시는 게 현재 60만 원이고요. 다음, 그리고 뒤에 회수 가능액은 얼마라 그랬냐면은 2019년 당시엔 240만 원이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240만 원을 하면 되셨죠? 빵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0이죠. 그래서 2019년 당시 회수가는 다시 손상차손이 없고요. 2020년도 계산을 해보면 조금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다 쓸까요? 20년도를 계산하면은 취득원가 300만원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누계액이요, 상각비가 아니라 20년도를 한 번 더 계산해야 될 거예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월화의 상각 중간에 이제 감가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동일하죠. 그래서 60만 원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위로 올라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자리가 120만 원 마이너스 손상차손 다시 회수 가능의 금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라 그랬죠. 2020년도는.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 하시면 나오시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80만 원이 나오시죠. 회사 장부에 지금 적혀 있는 게 180만 원인데 이거를 당장 팔거나 아니면 사용했을 때 둘 중에 비교한 거 큰 금액으로 봤을 때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회사는 80만 원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3번입니다. 그러고 요게 환입 얘기도 이제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문제 환입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오면. 답안에 가는 거 3번. 다음 아래 갑니다. 4번. 항공은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죠. 딱 보자마자 요거 뭐냐면은 자본적 지출일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아래 내려와 보면은 자, 자본적 지출이 있죠. 그래 자본적 지출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예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엘리베이터 설치나 아니면 요거 말고 이제 또 뭐 있냐면은 냉난방 장치의 설치. 요런 것들이 이제 자본적 지출이 되실 수 있고요.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유리창 교체나 아니면 도색 비용, 뭐 아니면 엔진 오일 교체 비용 요런 것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시게 되면은 가격이 변화해요. 그래서 자산으로 분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사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보이시죠? 요거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를 주어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원래 건물이 100원짜리였고 내용연수가 5년이었고 잔존가치는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이걸 원래 감가를 하면은 정액법으로 감가하면은 100원 나누기 5가 될 거니까 20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할 건데, 만약에 올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건물 가치가 20원이 증가, 다시 100원이 증가했어요.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러면 올해는 건물 가치가 200원 나누기 내용연수가 5가 될 거니까 감가상각비가 40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발생했을 때보다 감가상각비가 지금 늘었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감가상각비가 증가한다. 맞고요. 2번 건물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도 맞죠. 건물의 장부금액에 포함시킨다. 오케이.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부금액에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3번 건물에 대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죠. 하였을 때가 아니라 틀렸죠.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그랬죠. 판관비로 처리한다. 틀렸죠. 건물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수선비는 맞아요. 되셨죠? 근데 지금은 수익적 지출 문제가 아니죠. 답안이 3번이시고 4번 건물에 대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때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건물로 쓴 게 아니라 수선비로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그러면 수선비 100원을 지출하게 되면 되셨죠? 요게 200이 아니라 100으로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100원짜리였는데 100으로 변화가 없겠죠? 그럼 나누기 5를 하면은 동일하게 20원의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본적 지출로 써야 되는 이제 엘리베이터 자산을 이걸 수익적 지출로 쓰시면은 감가상각비가 40원이 나와야 될 게 20원이 나오니까 감가상각비는 감소할 거예요. 근데 그걸 수선비로 써버려서 수선비가 100원이 증가했으니까 비용은 20원만큼 줄어드는데 다시 100원만큼 늘었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결국에는 비용이 80원이 증가한 꼴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인데 이게 당기순이익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비용이 80원이 늘었으니까 앞에 연산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부분이 늘었죠. 그럼 결과로 나오시는 결과값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항에 4번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깜지는 위로 올리고요. 자, 아래 내려와서 문제 5번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 관련 자료래요. 2010년 결산 시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로 옳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이게 T 계정을 그리면은 이제 바로 보이긴 하는데 헷갈리실까봐 그냥 전 분개 얘기하면서 갈게요. 자, 기초 매출 채권이 600만 원이었대요. 이건 부질이 없어요. 지금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기초 대손충당금이 6만 원이 있대요. 여기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 회수됐대요.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금액이 늘었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회사의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있는 상태가 되냐면 20만 원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면 회수 불능되는 외상 매출금이 나와서 대손 처리를 했대요. 그럼 이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럼 3만 원만큼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연산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3만 원을 빼시면은 나오시는 결과는 17만 원이실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현재 대손 충당금이 17만 원이 남아 있는데 기말 매출 채권이 680만 원에 대손 추정률이 1%죠. 그럼 곱해 보면은 680만 원에 곱하기 1%를 곱해서 17만 원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식이 기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산식이시거든요. 채권잔액에 퍼센트를 곱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나오시는 금액이 마이너스 10만 2천 원이실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회사는 6만 8천 원만큼 680만 원의 1%니까 6만 8천 원만큼 돈을 못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재 잡혀 있는 게 17만 원만큼 못 받을 거라고 잡혀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선생님 왜 이렇게 나와요? 6만 8천 원이라는 거는 지금 못 받을 거라 생각되는 돈이고 17만 원은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 놨던 돈인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생각이 조금씩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생각했던 대손 충당금하고 올해 생각했던 대손 충당금하고 금액이 다르실 수 있어요.
대손충당금은 못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을 거라 생각되는 계정이니까. 되셨죠? 그러고 중간에 이렇게 회수되는 금액이 있으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손충당금이 늘어나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 102,000원만큼은 대손충당금을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잡아놨던 걸 다시 돌려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 그러게 되고요. 요거를 요쪽 깜지랑 좀 맞춰드리면은 마이너스가 떴다라는 거는 현재 장부상 대손충당금이 남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여오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떴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뒤에 금액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장부상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값이 플러스로 나왔을 때. 되셨죠? 그러고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0으로 나왔을 때. 그럼 붕괴가 없습니다. 딱 맞아서. 마무리 여담으로 기타 채권은 여기 대손상각비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가셔야 돼요. 외상매출금, 바드럼 같은 매출 채권 말고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이런 기타 채권은.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차변의 대손충당금 102,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102,000원. 괜찮으시죠?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요. 6번서부터 8번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